대통령 탄핵 시기가 빨라지면서 시민사회도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주장하며 지난 연말 이후 다시 한번 세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폭행 의혹이 불거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한 법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연수 비용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9에 황당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인력과 장비는 물론 구조에 드는 귀중한 시간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 이어 헌법재판소 평의 시작에 맞춰 매일 저녁 촛불 집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종교계 인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내 5개 종단이 한자리에서 시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연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달라도 대통령 비호 세력의 모렴치한 언행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한마음 한뜻입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저희 종교인들도 바라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도내 각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종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될 텐데 특검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게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까?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과 전주 관통로에서 열리는 총걸기 대회를 앞두고 전북 시국회의도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100만 이상이 촛불을 들고 특검 연장과 탄핵을 확정지읍시다. 노동계와 학계, 종교계 모두 특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내일부터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트랙터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열어 탄핵안 인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방금 보도는 유룡 기자였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학생 폭행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인솔교사는 여행사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연수 프로그램에 자치단체가 홍보에 앞장섰고 연수 비용 부풀이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인솔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 연수는 지난해 설립된 도내 한 사단법인이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법인의 주소지로 가보니 법인 간판은 없고 한 여행사 사무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전했는데. 주소는 이쪽으로 있던가요? 주소지는 아직 이동됐고요. 이 여행사의 대표가 사단법인의 이사로 관여하면서 연수를 진행한 겁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인솔교사는 이 여행사 대표의 아들입니다. 연수 비용은 제대로 책정된 걸까? 해당 법인은 총 비용 390만 원 중 학생이 234만 원을 내면 나머지 40%는 법인이 지원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머물렀던 현지 어학원에 비용을 문의해봤습니다. 필리핀으로요. 4주 동안 얼마 정도? 20명 이상의 경우에는 1인 내가를 220만 원 플러스 항공요금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학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자부담 금액인 250만 원 안팎. 사단법인 측이 40%를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지원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4주가 390이면 무지 비싼 거야. 누가 필리핀을 가? 보통 필리핀은 한 200만 원 전후반대야. 항공료 포함해서. 인솔교사 자격도, 연수 비용도 석연치 않은 어학연수였지만 학교들은 홈페이지나 문자로 공지까지 했습니다. 시군에서 각 학교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 학교 측에 공문을 좀 보낸 적은 있어요. 자기들이 보조를 40% 해주고 자부담 60%를 한다. 내용이 좋다고 해서. 김제시에서는 심지어 설명회까지 열렸습니다. 학교 측과 자치단체의 홍보에 믿고 선택한 어학연수.
하지만 교육청은 물론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도청의 검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난립하는 어학연수에 관계기관들의 허술한 검증 절차가 맞물려 부푼맘으로 떠났던 해외 연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119 구급대가 아직도 장난 전화에 소중한 출동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해서도 폭언과 폭행, 추객들의 행패까지 정상 업무가 힘들 지경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낮 1시쯤 40대 남성이 전주 시내거리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심정지환자로 의심한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현장에 나갔지만 곧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서 잠든 취객을 응급환자로 오인해 출동했던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은 평소 단순 타박상 환자나 만취객 등 비응급 환자들에게 걸려오는 황당한 신고 전화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건이 하루에 한두 건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느닷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 출동 못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119 상황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네, 삶에 의욕이 없어요.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병원 입원을 원하시는가요? 네, 죽으려고 지금 여기서. 지난해 7월 전주 우화동에선 70대 노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만취 환자들 때문에 구급차 이송이 막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상황을 쭉 들어보면서 비응급 같다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 신고자가 계속해서 응급인 걸 주장하고 정말 응급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에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19 구급차 출동 규정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와 도내로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LH공사를 경남으로 뺏긴 보상 성격이었는데 전북의 산업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당초 국민연금이나 부속기관인 기금운용본부는 전북 혁신도시로 내려올 공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으로 오려던 토지공사가 경남 진주로 가는 주택공사와 합쳐지는 바람에 행선지가 뒤바뀐 것입니다. 전라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자산이 가장 큰 공기업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끝내 경남 진주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노하고 실망한 도민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뜻하지 않게 전북으로 오게 된 국민연금공단은 이듬해 대선에서 집중 조명을 받으며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이 전북에서 핵심 공약으로 부상합니다. 기금운용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또 지역의 이익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균형발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헤드쿼터는 전주에 둔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지금 발의한 겁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 간 경쟁 속에 기금본부의 이전은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고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럼 LH를 빼앗기고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를 얻는 데까지 나온 손익계산은 얼마일까? 단순히 지방세나 임직원 수로만 따지면 경남 진주에 뒤처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의 수나 혁신도시의 금융타운 조성 등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믿지는 거래는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타운의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지만 국제금융계의 금손인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이 전북의 산업구조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5일부터 서울에 있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을 시작해 28일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개청식은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구속 등 수뇌부 공백이 길어져 당분간 조직 안정에 주력한 뒤 공식 개청식은 4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를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정할 계획이어서 군산공장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이 늘고 무급휴직자 지원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기대됩니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 5곳에 2020년까지 1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전남북에는 6조 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화재 같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딱한 처지의 주민들을 위해 긴급 주거시설을 마련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사는 김모 씨는 설 명절이 시작되던 지난달 27일 화재를 당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잠시 외출을 한 사이 화목 보일러에 불이 나 집 절반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지만 행정의 도움으로 긴급 주거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너무 막막해서 앞이 안 보였고 근데 너무 고맙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전주시가 재난은 물론 재건축으로 집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임대주택은 2층 건물로 65제곱미터 안팎의 주거공간 4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2층 2개실은 화재나 침수 등 재난 재해를 겪은 가정이 무료로 한 달까지 머물 수 있으며 필요한 가전과 집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2개실은 한시적 주거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 330여만 원의 보증금에 월 6만 5천 원의 월세로 임대됩니다. 전주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이제 운영되면서 필요가 있으면 좀 더 확대되고. 전주시는 구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임시 주거시설의 쓰임새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이틀간 전남과 충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철새 등 야생 조류에서 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형으로 철새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 독림저수지의 철새가 어제 하루만 무려 25만여 마리가 늘어나는 등 진정세를 보이던 AI가 다시 확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완주군 소양면의 양돈 농가에서 불이 나 돈사 3개 돼지 700여 마리를 태워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돈사 전열기 사용 여부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실 규명과 새만금 MOU 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특위는 앞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 자료를 확보하고 투자 협약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MOU 체결 배경과 투자 무산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전주 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비리 연루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 강영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진 사퇴한 전주 4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단가를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014년 3,000원에서 매년 500원씩 인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5,000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제98회 전국 동계체전 선수단 해단식이 송하진 도지사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선수단은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열린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20개와 은메달 19개, 동메달 20개로 종합 4위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공동체 활동을 할 청년을 육성하기로 하고 29명을 선발해 영농활동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5,100개 마을 가운데 20%인 1,000개가 넘는 마을이 20가구 미만인 과소마을로
농촌 소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군산과 중국 스다우를 오가는 카페리를 주 3차례에서 6차례로 늘리는 안건을 오는 8월 한중해운회담에서 논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중 두 나라는 지난해 해운회담에서 군산 스다우 간 항로의 증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급식 재료의 공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검사가 실시됩니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 48곳을 대상으로 오징어나 고등어, 삼치 등 19개 품목에 대해 방사능 물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방사능 검사는 지난 2015년 121건을 시작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